한 공익재단이 만든 서울 강남의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됐던 젊은이들의 창업을 돕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 대상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밀조밀 모여있는 여러 스타트업 사무실들 사이로 나붙은 아산상회라는 이름의 안내장. 지난 주말 서거 20주기를 맞기도 한 아산 정주영 회장의 창업 정신을 잇자는 의미로 2년 전 만들어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3기 교육생을 뽑기 위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있던 이 30대 남성은 2006년 한국에 온 탈북민으로 10년 넘게 캠핑카 제작 업체에서 일해온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이미 캠핑카를 취업하셨다가 지금 창업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객님들이 AS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이제 제가 업무를 보면서 접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창업 아이템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 크게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자본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캠핑카 수리는 자동차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리센터도 별로 없어서 이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보고 직접 찾아가 고쳐주는 캠핑카 출장 수리로 창업을 계획 중인 건데요. 북한 출신답게 특별한 꿈도 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캠핑카를 가지고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꿈을 꾸는 이제 유라시아 횡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뭔가를 좀 하나 해보고 싶어서 생각이 있습니다. 캠핑카 끌고 북한도 가셔야겠네요. 고향도 가셔야. 판문점이 열린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가야겠죠. 이어서 면접장에 들어선 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6년 전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는데 이 서양 의학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질병을 계기로 동양의학과, 명상, 에너지 치유에 푹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한의대를 사실 가려는 생각도 했었고 우선 한의대를 가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한번 사업을 실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지난 2년간 이런 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됐던 남북의 청년들과 외국인, 그러니까 아산상회 1기와 2기생들은 모두 43명. 우리 창업시장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이 젊은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여름 그 현장을 저희 통일전망대에서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산상회 프로그램에 따라 창업 교육 뒤에 뜻이 맞는 청년들이 뭉쳐 팀을 꾸리고 투자 연계도 받는 시기인데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젊은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창업에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역량을 끌어올리고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가보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과천에 있는 한 상가 건물. 한켠에 조그만 서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상호명은 이분의 책. 개개인의 일과 삶을 귀담아 듣고 대한민국 사람 2분의 1이 자기 책을 만들게 하겠다는 당찬 포부로 문을 연 이곳은 지난해 아산상회를 통해 만난 남북의 청년 4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이른바 독립서점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쓰고는 싶은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출판에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자서전이나 여행기 같이 개인의 소소한 얘기나 탈북민 경험 등을 책으로 엮는 방법을 교육해준 뒤 출판까지 도와주는 건데요. 이런 책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를 토대로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괜찮은 책이다라고 하면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영상화도 할 거고 만화로도 편집을 할 거고 유튜브에도 어느 정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So today's topic is visiting some budget places in Seoul. So I'm very curious, where are you going to take me today? 남산타워 아랫동네에서 서울 도심의 전경을, 고궁에선 한가로이 산책을 즐깁니다. 한강공원에선 연을 날린 뒤 자전거도 타보고 석양을 바라보며 편의점에서 조리해온 라면을 먹어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두 외국인이 관광 가이드처럼 서울의 명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설명을 덧붙인 이 영상은 아산상회에서 뭉친 남한, 북한, 외국 출신 이렇게 3명이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의 한국 여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 한국 여행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로 하고 한국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코넥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병이 더 일어난다고 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집안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막 이런 병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즐긴다면 약간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즐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맺은 연으로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극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 여행이라는 것은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두 팀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4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고 일부는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제각각 출신은 다르지만 서로의 장점을 살린 팀워크로 꿈을 키워가고 있고 이제는 또 다른 청년들이 새로운 화합 비즈니스, 글로벌 창업을 꿈꾸며 힘찬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25살 진민성 씨는 시각 디자이너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최근 인테리어 업체를 열었습니다. 예쁘지도 않은데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홍보하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직접 예쁜 제품들을 가져와서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소품 하나하나까지 직접 사서 꾸민 매장이나 사무실은 진 씨의 창업 산실입니다. 출퇴근과 이동은 물론 소비자들을 만나기도 편리한 초역세권 건물이지만 월 임대료는 7만 원. 남양주시 창업센터 입주업체 29개 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덕분입니다. 창업 종목과 그러니까 소비자층이 맞아야 됩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소비가 맞는 계층이 다닐 수 있는 그 역과 가까운 역세권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고요. 청년 창업 공간으로 변신을 준비 중인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려진 양곡 창고였습니다. 포천시가 연말까지 5억 원을 들여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푸드 관련 창업과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키기로 하면서 지역 청년층의 기대가 큽니다. 여기서 만약 음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여기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동네가 조금 이렇게 좀 색다르지 않을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들이 앞다퉈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서는 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실업률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올해 1분기 청년 실업자는 10만 7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천 명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지원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의 경우 최근 3년간 25억 원을 들여 121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3년 넘게 버틴 곳은 26곳에 그쳤습니다. 창업보육센터도 수원, 용인 등 46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11곳이 30% 이상 공실이고 3곳은 절반 이상이 빈 상태입니다. 현재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창업 초기 지원에서 벗어나서 창업을 한 이후에 단계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섬세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며 지자체들이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예산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과 판로 개척처럼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창업 투자 확대를 강조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지난달 26일에 정부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창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처음에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 처음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출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이 전용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그동안에도 이런저런 창업 지원들이 없진 않았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일종의 이 보증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보증이요? 보증이냐? 이 네. 실패에 대한 보증입니다. 실패에 대한 보증. 네, 예. 지금까지의 이 창업 지원을 보면요. 통상 초기 사업 자금 정도를 저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창업한 가게의 성장도 돕고 그리고 혹시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뭐 실패하면 재기하는 것까지도 돕겠다 이런 네, 내용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뭐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 청년이 창업한 가게가 이른바 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청년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청년 창업 자금, 그리고 청년 창업 펀드, 또 테크스타 보증 이렇게 청년 창업 3대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이게 이제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청년 전용 창업 융자 지원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예. 또 운용에 필요한 멘토링이라든가 세무 회계에 필요한 교육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네. 또 혹시라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실패하게 되면 이 다시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창업 전용 사업화 자금 6천만 원을 또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업 지원으로 1억 원을 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실패해서 재창업을 할 때도 6천만 원을, 6천만 원을 추가로 한다. 지원해줍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 그만큼 창업하려는 시도도 좀 없어지고 네. 또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예비 소상공인 창업 교육이라는 걸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이 창업자 8명 중에 1명이 이 휴폐업 상태라고 합니다. 8명 중 1명이 예, 휴폐업 상태.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아지고 또 부동산, 즉 임대료도 부담이 되고요. 또 네. 임금 인상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버텨내지 못한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정부가 직접 청년 창업을 돕겠다고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창업보다 어려운 게 재창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실패한 사업주가 다시 창업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게 사실은 확률이 더 높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걸 뒷받침할 만한 사실 지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과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지원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 한 대기업은 국고보조금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요. 예. 또 한 신용보증재단은 이 폐업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재기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예. 또 전국의 지자체들도 다양한 청년 창업과 함께 이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예. 뭐 표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는 돼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소개 하나 부탁드릴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누구나 이제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 공개 오디션 형태의 청년 창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가 공개 오디션을.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8천만 원 정도의 매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청년 예비 창업자가 7,000명 이상 몰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이게 경쟁 방식이긴 하지만 이 참가자들에게 창업 자금을 단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예.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와 상담을 해줬다는 점에서 착한 창업 지원 모델이라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뭐 돈을 받아서 이제 앨범을 내고 이러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창업에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면 사실 사장님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에 이제 환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립에 성공한 젊은 사장님들은 다음에 또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예.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 펀딩과 지원에 나서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 청년 창업의 선순환 모델로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청년 창업 지원 자금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운영 방식 같은 이런 뭐 멘토링 창업 지원제 네, 이런 게 이제 그렇습니다.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대기업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는 한 대기업이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예. 영세 점포 리스토어링 캠페인이라는 겁니다. 영세 점포 리스토어링 캠페인. 리스토어링.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매장의 제품 발주에서부터 선반 배치, 진열, 또 장비 관리까지 사실상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일손이 부족한 이 영세 점주 같은 경우에는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매장 관리를 이 전문가 그룹이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현실화되고 있는 어떤 폐업 위험을 미리 막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점주 입장에서는 이 경영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라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공만 한다면 좀 좋은 상생 방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자, 이런 장기 불황, 경기 침체,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도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는데요. 예.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몇 년 전부터 이 범국민적 창업을 강조하면서 창업가 1억 명 육성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 하루 평균 등록하는 신생 기업이 2017년 16,000개에서 2020년에는 22,000여 개로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예. 또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청년 창업을 위한 혁신 사업이라는 걸 진행 중인데요. 예. 인구가 55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국가이기는 하지만요. 매년 4천여 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얼마 전 국내 대기업이 이제 공개 채용을 네.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방향의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취업 문제를 너무 이제 창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청년 취업증이 선호했던 이런 소니나 노키아 같은 이른바 20세기형 IT 대기업들이 사실상 몰락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또 제조업 중심의 이런 산업 시대는 저물고 대신 애플이나 구글 같은 21세기형 IT 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의 출발이 바로 이제 청년 창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뭐 카카오라든가 넥슨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 쿠팡처럼 청년 창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네. 청년 창업에 정부도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빨리 취업의 기회도 좀 늘고 새로운 일자리도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